이제부터 진짜 사랑을 찾을 거야 라며 찾아 나선다고 사랑이 찾아지는 게 아니듯 진짜 하고 싶은 일도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찾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었다.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하거나 생활하고 활동하는 동안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라며 자연스럽게 혹은 운명처럼 찾아오는 것이다. 나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릿속에서만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었다. 나는 그랬다. 그렇다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다. 소설가를 꿈꾸며 소설도 몇 편 썼고 그림책의 매력을 느껴 혼자 그림책도 만들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겨우 이 정도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좀 더 강렬한 느낌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거 말고 다른 건 죽어도 안 돼. 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눈에 띄게 재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초조했다. 이것도 사랑과 닮았다. 어떤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미칠 듯 강렬한 사랑을 앓는다. 또 어떤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지 않고 천천히 사람이 좋아져 사랑을 한다. 그리고 그 사랑도 잔잔하다. 나는 후자의 사람이었다. 일에 있어서도 강렬하고 분명한 느낌을 기다렸는데 그건 내게 오지 않았다. 나는 첫눈의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다. 사랑 때문에 심하게 마음앓이를 한 적도 없다. 그런 인간이 강렬한 계시 같은 것을 기다렸으니 바보 같은 짓을 한 셈이다. 내가 나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어쩌면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강렬히 하고 싶은 사랑은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타협이 필요한 인간이었다. 강렬하게 하고 싶은 일은 없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있는 사람이었다. 너무 괴롭지만 않으면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게 내가 3년의 긴 터널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이 간단한 답을 얻으려고 참 오래도 걸렸다. 미련하게도. 고민도 걱정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지긋지긋해진다. 3년 동안 내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걱정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해도 답은 없었다. 열정을 쏟고 싶은데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하는데 뛰어난 재능도 없고 나이만 먹고 이것저것 관심은 많지만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은 없었다. 이대로 나는 아무것도 못 되고 끝나는 걸까? 내 미래는 어두웠고 내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서울역 노숙자들을 볼 때마다 미래의 내 모습이 아닐까 불안에 떨었다. 급기야 나 하나쯤 없어져도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겠지? 라는 위험한 생각도 했다. 그 짓을 3년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지겨워졌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지겨웠다.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고민할 수도 걱정할 수도 없었다. 마치 인간에겐 평생 할 고민과 걱정의 양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3년 동안 그것들을 다 써버린 나는 걱정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 무렵 연락이 뜸했던 아는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회사 한번 다녀볼 생각 없어? 편집 디자인 회사인데 일은 배워가며 하면 되고 돈은 많이 주지 못하지만 힘들진 않을 거야. 헐, 그 당시 나는 오랫동안 돈벌이를 안 했더니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다. 좋은 말로 하면 겸손해진 거고, 누가 일을 준다고 하면, 아이고, 저 같은 놈에게 일을 주신다곱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요. 굽신 하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달까? 그런 마음이 공백기를 끝내는데 도움이 됐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전까진 아무 일이나 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랬다면 나는 지금쯤 굶어 죽지 않았을까? 겸손해져서 다행이다. 회사에 다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출판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저 인터넷에 올리신 그림책 보고 연락드리는데요. 그렇게 나는 그림책을 내고 일러스트 일도 시작하게 됐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들은 아니다. 고맙게도 그냥 운이 그렇게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회사원이 되려고 혹은 그림 작가가 되려고 엄청 노력한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밥벌이부터 하자고 생각하자 일어난 일들이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저 녀석 일할 준비가 된 것 같군 하고 일을 준 느낌이었다. 아무튼 나의 공백기는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회사원과 그림 작가의 투잡 생활이 시작됐다. 그 두 가지 일은 나에게 모두 좋은 일이었다.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지만 많이 괴롭지 않았고 재미도 있었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 물론 돈이 빠질 수 없다. 그렇게 번 돈으로 독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지금의 이 실험도 하고 있다. 고맙다.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었다.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것보단 한 가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밥벌이로서의 일도 좋지만 조금 더 재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 다시 병이 도진 것이다. 몇 년간 쉬지 않고 밥벌이를 하다 보니 처음에 겸손함은 사라지고 불만이 쌓였다. 다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심이 생겼달까? 대신 이젠 미련하게 강렬한 느낌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하던 일을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어쩌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일찍 찾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 어쩜 저렇게 분명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 반면 나처럼 좋아하는 건 많지만 강렬하게 뭐가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고? 괜찮다. 억지로 찾지 마라. 언젠간 찾아올 것이다. 어쩌면 안 찾아올 수도, 혹은 너무 미세한 느낌이라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대단하진 않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일은 싫다든지, 이런 쪽으로 더 해보고 싶다든지, 그럴 때마다 선택하며 나아가면 된다. 이왕이면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꼭 뜨겁지 않아도 강렬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각자의 방식대로 사랑을 하면 되는 거니까. 퇴사는 어려워. 관두느냐 남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무리 선택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퇴사 문제 앞에선 햄릿처럼 결정장애가 온다. 나 역시 단번에 회사를 관두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오랫동안 고민했다. 역시 퇴사는 쉽지 않다. 사실 웃긴 이야기지만 입사한 순간부터 퇴사 고민은 시작된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마찬가지다. 이쯤 되면 인간은 회사와 잘 안 맞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안 맞아도 회사에 나간다. 그놈의 돈 때문에. 회사에 다니지 않고도 월급만큼의 수입이 생기는 대책이 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당장 사표를 낼 것이다. 내가 퇴사하고 싶은 걸 몇 년 동안이나 참았던 이유도 대책이 없어서였다. 대책을 고민해 보지만 없던 대책이 어디서 갑자기 생겨날 리가 없다. 그래서 밤낮으로 고민만 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사귀던 연인과 이별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만날 상대를 확실히 해두고서 이별하는 사람. 이쪽이랑 이별하고 바로 이어서 준비해둔 저쪽이랑 연애를 시작한다. 만약 다음 상대가 정해지지 않으면 지금 연인이 싫어 죽겠어도 이별하지 않는다. 이걸 영리하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겁하다고 해야 하는지. 어쩌면 퇴사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누구나 퇴사 후 바로 안전하게 옮겨 탈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퇴사를 주저하게 된다. 수입 공백기는 공포니까. 그러나 모든 게 딱딱 준비되어 있을 리 없으니 대부분의 퇴사는 안전장치 없이 뛰어내리는 모험에 가깝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모험가로 길러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도 사표를 내지 못하고 고민만 한다. 이별하고 더 좋은 상대를 만날 수도 있고 좀 못난 상대를 만날 수도 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은 더 깊어진다. 퇴사를 해? 말어?
그 어려운 걸 내가 해냈다. 그다지 모험가 스타일도 아닌 내가. 어차피 고민만 한다면 대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래 고민하다 보니 지쳤다고나 할까? 퇴사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테니 고민을 끝내기 위해 퇴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대책은 없다. 오랜 고민을 끝내고 퇴사한 소감은 글쎄 잘 모르겠다.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한 것 같기도 하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지? 꽤 괜찮은 회사였는데 라는 마음이다. 지금 내가 주로 하는 월급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에세이 쓰기도 회사를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회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만 생각했다. 나처럼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작가들을 몇 알고 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 나 혼자 아는 거다. 그중 한 명은 회사를 다니며 밤에 시간을 쪼개 그림 에세이를 연재했는데 반응이 좋아 출판 계약을 맺게 되면서 퇴사를 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퇴사다. 또 다른 작가는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며 그림 에세이를 연재하고 책도 2권이나 냈는데 그 후로도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다. 이 정도면 리스펙트다. 어쩜 그렇게 균형을 잘 잡으며 2가지 일을 해낼 수 있단 말인가? 물론 그들의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회사에 다니기 싫다고 징징대기만 했지 막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월급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라면 더 수월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몸은 더 피곤해졌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자책은 하지 않기로 한다. 나는 자기애가 강한 인간이므로 날 괴롭히고 싶지 않다. 그저 나는 회사를 다니며 시간을 쪼개 글을 쓸 만큼의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닐까? 정말 하고 싶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했겠지. 회사를 다니느라 못한다는 건 핑계였다. 지금 당장 그만두는 건 아무래도 손해인 것 같아. 조금 더 다녀보는 건 어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해도 오빠는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걔 실망. 좀 나답지 않았지? 하하. 그렇게 힘든데 뭘 고민해. 당장 그만둬. 그 다음은 어떻게든 되겠지. 남 일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내가 거길 얼마나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래. 내가 다 잘못했네. 그냥 회사를 다니기 싫었던 것이다. 대책이 없다고 한숨만 쉴 줄 알았지 대책을 만들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누군가는 자신의 열망을 잘 읽어내고 현재 상황을 조율해 대책을 세우기도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른다. 모르니까 조율도 잘 못한다. 나는 끝을 내고 나서야
다른 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다.